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한테 건강 강의 7일간의 헬스 파워. 사실 아까 우리 김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공하는 방법 많이 얘기하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 얘기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얘기하고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배우자 잘 맞는 방법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둘 있는데 절대 하여튼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왜? 결국 너의 나쁜 것을 보고 너의 나쁜 것을 생각하고 너의 나쁜 것을 말하기 시작할 테니까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동봉을 저는 그걸 봅니다. 팀워크를 세우지 못하는 남자친구 절대 만나지 마라. 팀워크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 건강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좋은 배우자, 내가 좋은 배우자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배우자 못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똑같습니다.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말하니까. 아까 부자 얘기했었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큰 원인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게으름 말씀하셨는데 허약함이죠. 예. 몸이 약하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에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병약하거나 암 환자가 큰 돈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 사실 좀 병약하고 내 자식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내 자식이 부자가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허약함을 이겨야 되겠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으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부자도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니까 또 건강하려면 뭐죠?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강 얘기 조금 아는 척 할 텐데요. 기존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모르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는 것은 좀 많이 헛될 수가 있고 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선천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선천적인 원인. 선천적인 원인을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인 원인이 노력했던 사람들도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있는 사상체질, 팔체질, 오해. 이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직결되는 게 뭘까요? 운동? 뭐죠? 네. 지금은 스트레스인데요. 예전에는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음식입니다. 예전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가장 큰 원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큰 원인을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검사하면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제가 콜레스테롤 쪽에서는 장어나 미꾸라지를 먹으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혈압 유전자 쪽에서는 제가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코피가 터지고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크릴 오일이 지금 막 유행하지만 누구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혈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크릴 오일의 문제는 아니죠. 크릴 오일이 맞나 틀리냐의 문제죠. 근데 건강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자고로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 얘기하지만 사상체질 뭐예요? 음인과 보통 양인을 나눕니다. 음인 두 개, 양인 두 개에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태양인이다. 태양이다. 소양인이다. 그럼 이렇게 말고 자기가 양인이다. 나는 음인이다. 그렇게 많이 하시네. 음인들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 많이를 얘기해보죠. 많이 먹어서 몸에 해로운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음인들은 돼지고기 몸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좀 해롭고, 등푸른 생선, 참치, 연어, 고등어, 다랑어 이런 거는
자고로 사상체질 학자들이 음인이 먹지 말아야 과일을 집어넣어요. 사실 비타민C도 음인한테는 안 좋다고 대체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인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보통 잎채소, 상추, 깻잎, 배추김치 같은 거. 음인. 저는 안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음인이 먹지 말아야 될 물이나 술은 뭐예요? 보리차나 맥주. 네. 이거 보리는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인한테 좋은 건 뭐예요? 음인한테 좋은 건 양인한테 나쁘겠죠. 음인한테 좋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채소, 그러니까 당근, 무, 마늘, 양파 이런 거 좋은 거. 또 음인한테 좋은 거는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그리고 음인한테 좋은 거는 흰 속살 생선, 갈치, 조기, 우럭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7, 80%가 음인이기 때문에 음인한테 좋은 음식이 많아요. 우리는 뭐 자고로 참치 같은 거 먹어본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음인한테 좋은 과일은 사과 같은 거. 양인한테 좋은 과일은 바나나 같은 거. 바나나는 음인한테는 안 좋겠죠. 거꾸로 되면 잘 안 좋은 겁니다. 열대 과일은 어쨌든 몸을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인한테 조금 안 좋다고 보는 게 이제 커피 같은 거예요. 팥 이런 겁니다. 오이, 가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몸을 차갑게. 우리 이제 오이 냉채, 팥빙수 이런 거 몸을 차갑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음인이 조금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나마 건강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내 자식이 큰애는 호랑이인지 둘째는 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는 뭘 먹여요? 고기를 먹이고 둘째인 소한테는 야채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야채가 좋다고 해서 호랑이한테 야채 계속 먹으면 호랑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호랑이 죽습니다. 보리차가 이렇게 한참 유행할 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보리차 예전처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예. 보리가 한국 사람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서 보리차 안 먹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맥주 먹고 삼겹살 먹으면 꼭 설사한다. 완전히 음미이에요. 그리고 샤브샤브 같은 거 먹으면 꼭 설사한다. 완전히 음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나마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면 건강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선천적인 원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팔체질이 8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팔체질 얘기도 많이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 안 믿어요. 저희 가족도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다 잘 먹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이건 다 믿어요. DNA를 통해서 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맞춤형이라는 시장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누구도 맞춤형이라는 시장에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가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맞춤형 시장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맞춤형 솔루션이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열정을 갖는 거죠. 다만 아직 그 시대가 또 안 오고 우리의 솔루션도 아직 갈 길이 있는 거죠. 결국은 맞춤형 시대가 오면 우리 다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의 단서 조항은 뭐예요? 내가 맞춰줄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냐가 단서 조항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관리하는 문제인데요. 유저자분들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한테 없으면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거 내놔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관리하는 문제인데 그 시대가 왔는데 내가 데이터를 100개 갖고 있고 10,000개 갖고 있는 차이에 의해서 나의 수입이 결정될 겁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보면 너무 이론적인 얘기지만 유전자 데이터를 한 가족을 모집해서 그 가족이 우리 회사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물건을 쓰게 하는데 그 가족이 계속 쓴다고 가정해. 그러면 한 가족당 우리한테 기대되는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나눠줘도 나눠주는 금액일 텐데요. 그러면 10가족이면 한 3천만 원? 그리고 100가족이면 한 3억? 1000가족이면 한 30억 정도의 수입이 나한테 전환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1000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밑에 10명이 100명씩 해도 내 밑에 100명이 10명씩 하면 1000명이 되고 나한테 기대되는 수입은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으로 늘어지면 1년에 3억짜리 연봉자 되는 거고요. 20년 늘어지면 1년에 1억 5천짜리 연봉자 되는 겁니다. 10년을 쓰게 하든 20년을 쓰게 하든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TV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속일보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부자가 될 거다. 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밀접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아미코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비전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건 좀 그렇게 해결한다고 보고요. 이 건강이 나빠지는 선천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선천적인 원인보다 더 중요한 후천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후천적인 원인. 근데 이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천적인 원인이나 후천적인 원인이 우리 통틀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라 하는데 뭘 공격한 거예요? 나를 공격한 거죠. 네. 근데 나를 공격할 때 나라 하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정신과 내 육체로 나누겠죠. 근데 이제 육체라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정신은 이제 내가 인지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대표님께서 또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거 내가 알고 있죠. 내 생각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 몸속에서 지금 암세포가 생기고 혈액이 막 막히려고 그러고 중성적으로 구르랑 말랑 하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내 몸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정신이 빌려다 쓰는 그냥 물건이라고 봐야죠. 이게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의 물건이고 저는 항상 표현을 뭐라고 해요? 머리와 피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내 몸은 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학자들이 지금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타자, 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몸을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140년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140살 정도 사용하려면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책 또는 설명서는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된 건강서적이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사용을 나는 설명서를 읽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전자 책은 뭐예요? 내 책이 나오는 거죠. 내 책.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의 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강이 나빠진 원인은 내 몸을 먼저 공격해요. 그리고 내 몸이 공격당하면 뭐가 공격당하기 시작해요? 정신이 공격당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정신이 몸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정신을 다스리는 것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는 영혼의 안식처요. 아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오늘 기분 좋아지려도 몸이 아프면 기분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조금 안 좋은 있어도 몸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제가 그래서 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있잖아요. 좀 이걸 좀 웃기게 생각했는데 되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자, 몸을 한번 사용하면서 정신하고 얼마나 연계성 있는지 한번 다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꾹 쭈그리고 얼굴 5만 가지 상자예요. 하면서 좋은 생각이나 행복한 생각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좀 시간이 됐다. 이렇게 기세하면서 그래서 나쁜 생각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나쁜 생각 잘 안 들어요. 그만큼 몸은 정신하고 직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들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오늘 이제 제 파트가 건강만 하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좀 나누는데요. 이 세상에서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저는 저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나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내가 지금 기분 좋으면 내가 가난해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엉망장자가 돼도 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나의 기분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제일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능력 있잖아요. 뭐 방어력, 제가 경제를 얘기하지만 전 최상의 능력이 내 기분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기분을 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대.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코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 기분을 내 스스로 조절하면 인생에 무조건 행복해진대. 아무리 가난해도 기분 좋으면 끝까지 기분 좋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내 기분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이 있다는 거 어딘지 아세요? 허파랍니다. 폐.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는 반드시 큰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3번 마셔볼게요. 쉬면서 기분 나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몸이라는 것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여하튼 어쨌든 그 몸이 문제예요. 몸이. 근데 이 몸은 구체적으로 피와 살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빠지면 피를 먹고 사는 세포가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이런 얘기보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피가 나빠지는 원인. 내 자식의 피가 나빠지는 원인. 이것을 모르면 나도 건강하고 내 자식도 건강하게 못 키운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체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입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꾹꾹 짜서 동물은 피가 되고 찌꺼기는 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와 똥을 구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화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피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를 하거나 피와 똥을 구분하거나 피를 만드는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해요. 효소는 소화라는 표현보다도 여러분들 피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화가 그 뜻이니까. 우리 효소수 한 병에 햄버거 12개를 분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를 만드는데 저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모르면 나나 내 자식이 건강하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렇게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선천적으로 피를 잘 못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게 다 파래. 그럼 나 선천적으로 피를 잘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몸이에요. 피를 만드는 공장인데 팔다리가 잘려도 여기 있으면 살아요? 안 못 살아요? 살죠. 근데 팔다리가 멀쩡해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관이 이겁니다. 피가 잘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 뭐예요? 피가 잘 도는지. 혈액순환 얘기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의 뱃속에서 피가 잘 만들어지는지 잘 도는지 모르면서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내 자식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신만? 정신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몸을 사랑하려면 내 자식 기본적으로 뇌하고 뱃속에서 피가 잘 만들어지는지 못 만들어지는지 적어도 알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만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 자식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피는 이런 거죠. 첫 번째 음식, 그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래도 제 강의 많이 들읍시다. 피를 만드는데 가장 나쁜 음식 뭐라고요? 굽는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닭기름, 오리기름 순으로 굵어서 사람들은 오리고기가 소고기보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리고기가 소고기보다 피에 좋다는 얘기예요. 피에 좋다는 얘기. 그러면 피를 만드는데 가장 안 좋은 음식이 굽는 지방이면 좋은 음식은 뭐예요? 안 굽는 지방. 까놀라이시, 해바라기시, 들기름, 참기름, 오메가3, 감마리노렌산 이런 건 절대 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들어도 안 굳으니까 피에서 미끌미끌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살에서 미끌미끌하니까 세포들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암이나 당뇨로부터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선천적으로 피가 약하면 피병에서 끝나는 거고요. 유전자적으로 피가 좀 괜찮으면 세포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피와 세포를 만드는 건 가장 큰 역할은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은 안 굽는 지방. 우리는 그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안 굽는 지방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쁜 음식은 굽는 지방. 제일 나쁜 음식은 인간이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윗단계 거예요. 바삭바삭한 지방, 트랜스 지방. 그래서 인간의 입속에 들어가서 피에 가장 해로운 것은 튀김으로 봅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명은 술을 마시고 있고 내 자식이 한 명 튀김을 먹고 있으면 술을 마시는 애를 칭찬해줘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예요. 술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술 먹을 때 안주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게 훨씬 높아요. 술만 드시면 돼요. 술만.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음식,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데 주 원료 뭐예요? 주 원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물을 마시는 이유는 피를 만들려고 마시는 거죠. 뭐 물을 마시는 그 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는 혈액과 조직액이라고 좀 나눠지겠는데 우리 조직액이라는 개념 잘 모르잖아요. 세 번째,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 숨을 쉬는 이유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 적혈구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근데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못 먹으니 지금 피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무조건 안 좋아지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까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위의 것을 1000배나 더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을 건강히 키우려면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 스트레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면 늘 말씀드리는 학교, 직장, 결혼, 금물입니다. 근데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자연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만병을 고쳤다는 이유는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스트레스를 받을 횟수를 현저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 혼자 들어가요? 여럿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요. 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딴 거 없어요. 나는 자연이면서도 셋씩 살면 똑같아요. 그 안에서. 이 스트레스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근데 우리가 다 산속에 들어가서 못 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 나쁜 물, 나쁜 공기, 나쁜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것들이 내 몸을, 내 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력을 갖는 겁니다. 피가 공격당하는 것은 산화된다고 하는데 왠지 녹슬거나 썩는 듯한 느낌이 있죠. 산화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산화되면, 많이 산화되면 끝에 지질을 붙이고 앞에 많이 산화, 과자를 붙여 과산화, 지질 그런 겁니다. 내 몸 중에서 과산화 지질이 많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 굳을지 몰라요. 피를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뇌에서 그러면 뇌경색, 경자에 붙입니다. 동맥에서 그러면 경자에 붙여, 동맥경화. 간에서 그러면 간경화, 심장에서 그러면 경자에 붙여, 심근경색. 이거 다 굶는 지방과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세븐데이를 물론 말씀드리려고 드린 건데, 여러분들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요, 고기하고 지방하고 스트레스 두 가지를 해결 못하면 건강 못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고기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 자식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지방은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육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가장 해로운 붓는 지방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팜유 들어보셨나요? 커피 믹스 프리. 식물성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빨리 굳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 믹스가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뽑는 겁니다. 커피 믹스 끓여놓고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둥둥 떠서 하얗게 됐죠. 그게 내 몸에서는 혈액에 핏떡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 믹스는 그 커피 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기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액체가 자꾸 돼요. 그래서 고체화가 시킨 거예요. 일부러 딱딱하게 만든 거지. 식물성 기름은 원래 가루로 만들기 힘들어요. 들기름, 참기름 가루로 된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름과 스트레스의 활성산소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자, 잘 보자고요.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기름과 스트레스였어? 이거를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스트레스와 기름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 접근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자식 건강히 못 키우는 거예요. 엄마, 삼겹살 먹을 때 왜 이런 얘기해? 이런 거잖아. 근데 뭐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되는 것을 안 하고는 못 사니까 하더라도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항산화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산화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1970년대 사과 하나를 먹은 게 지금은 70몇 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야채,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걸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종일 야채, 과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식품영양학자로 부릅니다. 이 세상에 뭐 몇만 명이 몇십만 명, 몇백 명이 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븐데이즈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세븐데이즈 제가 얘기 결국하려고 이렇게 크게 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키토산 뭐예요? 붓는 지방을 빼주는 것은 키토산만한 게 없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식품 영양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미코제는 키토산 공장을 만들어서 키토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휴자인 피가 만들고 나서 피를 돌려야 돼요. 피를 만들 때 피가 굳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피를 돌려야 돼요. 피를 만들고 피를 돌리는 게 단비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빼고는. 피를 돌리는데 일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예요? 심장. 심장이 1거 아닙니까? 인간의 심장은 보통 30억 번 정도 뛰게끔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천천히 뛰면 오래 살고 빨리 뛰면 일찍 죽는 겁니다. 쥐가 1분에 300번 뛰고 2년 넘게 살고요. 거북이가 1분에 한 번 뛰어요. 한 번. 그리고 500년씩 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인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70번을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80번, 90번씩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보다는 1.5배 더 사는 거예요. 청진기를 갖다 놓으면 재밌어요. 딱 하면 저 같은, 제가 코엔자민 Q10, 이 코엔자민 Q10이라는 것은 심장에 일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원료가 뭔지를 그 식품영양학자들이 코엔자민 Q10이라고 발표를 해서 우리도 이거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 이거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심장 나이가 제가 원래 49인데 45살 때 됐을 때 30을 넘지 않았어요. 지금도 총기를 딱 대보면 제 심장 그래도 푸쉬 이렇게 어디 야외 같은 데 뭐 개주 같은 거 시켜보세요. 아직도 제가 20대 다 저기 너무 20대보다 잘 달리지 않습니까? 푸쉬 이렇게 뛰고 45살 때 제가 27살 나왔을 때 제 친구가 60살이다 심장 나이. 걔 시총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거 먹어서 그래. 커즈와일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여러분이 유튜브를 만든 구글 엔지니어 이사예요. 그 사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를 가장 많이 맞춘 사람 10개 중에 9개를 맞춰서 87%. 근데 그 사람 예측한 뭐예요? 2050년이 되면 인간의 수명은 300살이 된다고 예측해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왜? 그 사람 몇 개, 10개 중에 9개를 맞췄으니까. 지구 역사상 그 사람보다 많이 맞춘 사람은 없어요. 터치 와이. 그래서 나는 2050년까지 살겠다는 게 그 사람 목표예요. 지금 70 정도 되는 나이가
근데 그 사람이 2050년까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를 검사해서 유전자 식단에 맞게끔 나는 한다. 그래서 발표한 거죠. 그리고 2050년까지 나는 코엔자임 큐탄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하루에 200만 원씩 먹습니다. 1년에 12억씩 먹고 있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맞춤형 시장이 오고 유전자 시장이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 후천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코엔자임 큐탄. 여기 디믹스는 뭐예요? 굶는 지방이라는 게 어쨌든 피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혈관의 길이가 12만 5천 킬로, 쥐고 2바퀴만을 돌릴 수 있어요. 내 혈관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제 먹은 닭고기는 36시간 만에 내 피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걔가 피에 들어가서 걔 참아서 못 빼네. 힘들어요. 걔가 어디 거쳤다 들어간 걸 집중적으로 공격하자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어디 내장지방. 내장지방만 골라서 태워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2군데 업체가 성공해냈습니다. 한 군데는 ACM이라는 회사에서 옛날에 C3C4 하던 그런 거고요. 한 군데가 우리의 특허잔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믹스를 많이 먹으면 특히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디믹스에 이게 카페인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카페인 대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없으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유전자 맞춤이에요 또. 그런데 이 디믹스를 먹으면 허리살, 백살, 등살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토니큐. 피를 만들 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간. 네, 간이 일을 많이 합니다. 간에 일을 하는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피 만드는 일을 많이 하죠. 제일 좋은 건 피 만드는 일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 만드는 일을 적게 한다는 거는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소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식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쓰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요, 피 만드는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서 빨리 늙는 거예요. 신체 기관도 심장이나 위가 한 번 일하는 사람과 하루에 2번 일하는 사람은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기관도 늙지, 장기도.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을 적게 먹은 몸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효소를 먹는 거예요. 근데 간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간에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을 식품 영양학자들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네. 뭐 몇 명이 있는지 몰라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식품 영양학자들은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하고 대학 교수 될 때 그런 것만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이 제일 좋은 거 뭘로 발표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밀크시스, 실리마린, 엉겅퀴 추출물 다 똑같은 얘기죠? 그걸 만든 겁니다. 이 한 판은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나빠지는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이게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피 만드는 공장을 청소를 하자. 우리 아이가 저번에 냉장고 청소를 막 하더라고. 정말 청소 안 하는데 요즘 너 왜 냉장고 청소를 하니까 냉장고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한 번 먹고 냉장고 청소하는데 저한테 엄청 칭찬받기 원했어요. 저는 결혼 20년 만에 냉장고 청소한 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근데 저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지저분한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뱃속 지저분한 거 생각해봤니? 좀 웃긴 얘기지만 안면도에 기름이 떴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칠 때 그 사람 막 주스러 다니라고 막 기름을. 근데 배가 다니냐. 근데 속으로 아이고 자기 배가 좀 먼저 청소하지.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내 피 만드는 공장, 내 배를 청소해봤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청소는 하시죠? 내 배를 청소하셔야 된다. 매일 하시면 너무 좋아요.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니까. 그 배를 청소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야채, 나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엄마, 나물 왜 많이 먹으라고 그래? 몰라! 그냥 먹으니까 말이 많아. 그거보다 너 피 만드는 공장을 청소할 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좋단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애가 나중에 엄마한테 건강하게 사는 방법 배워봤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피 만드는 공장 반드시 청소해줘야 돼요. 청소하면 사람의 몸이 희한한 게 피 만드는 공장에 청소되면 혈관이 청소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깨끗해지면 혈관이 청소돼요. 식이섬유. 그리고 나서
피 만드는 원료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좋은 중 나쁜 원료를. 여기 여러분들 들기름, 참기름, 오메가3 자꾸 많은 게 그겁니다. 한국 사람 홍화씨 많아서 그럼 꼭 챙겨 드시면 더 좋아요. 이거랑 같이. 득푸른 생선 그 기름 뭐 크릴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몸 찾게 해서 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6가지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걸어다니게 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세븐데이즈의 원리입니다. 산속에 3년 정도 들어갔다 나온 피의 상태를 만들어줄 거다. 산속에 3년 들어가려면 산속에 들어가 집도 줘야 되고 뭐도 하고 몇 천만 원 들겠죠? 예, 근데 이거 그냥 단돈 조금 올라 35만 1,800원. 예? 여러분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자꾸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주는데 이 볼륨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데 조금만 감안하고 듣자고요. 근데 제 얘기는 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죠.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재호 박사님, 서울대 화학과 교수였었는데 23살인가 된 딸을 암으로 저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대체의학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또 유명세한데 좀 슬픈 유명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체의학에 엄청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의학자로서 가장 권위자세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거죠. 이거 좀 틀어주시죠. 이거는 컴퓨터를 틀어주셔야 돼요.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 사회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드신 분이 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하고 기름 두 가지만 또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잔다든지 각자 하고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을 스트레스로 받은 문제 때문에 계속 몸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같이 받았느냐를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속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산화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측정하는데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정상계약 소독약입니다. 물 같은 건데 바르면 거품이 둥글 나는 것처럼 균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고 있는 그 소독약이 여러분 혈액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만병의 원인을 만들고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의 침략을 빠르게 촉진시켜서 결국은 암까지 가게 만드는 부분인데 혈액 속에 생긴 그 스트레스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근데 활성산소의 성질이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하고 중화시켜주는 알칼리를 바로 혈액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칼라푸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성분이 항산화 물질, 엔타이악시던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각종 다양한 칼라푸드 속에 다 들어있고 그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엔타이악시던트,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뭐예요? 많이 살아나고 많이 드시면 2시간 이내에 바로 혈액 속으로 중화제가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술 한잔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가시고 왜 심리적인 효과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드시 칼라푸드 속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물질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참 우리 허찬 선생님 혹시 부부싸움 하십니까? 하죠. 오늘서부터서 이제 엄지에 제왕에서 알려드린 부부싸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혈액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활성산소 세입니다. 그걸 그냥 푸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후보산이 딱 끝나자마자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냉정하게 빨리 먹어. 하나씩 서로 나눠서 중화제 하나씩 좀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 후보산 끝나자마자 야, 참으로 부부싸움 끝나자마자 그게 되겠네요. 아, 그거 참. 그거 되겠다. 안 먹으면 결국은 다른 두 사람의 몸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요. 자존심에 관계없이 후보산 끝나자마자 아이, 그래, 다 싸웠다. 다시 먹자. 하다 보면 또 시비가 나와요. 에이, 하고. 그래서 좀 심하게 싸웠으면 두 개씩 드시기 바랍니다. 몸도 기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부부 싸움 할 때 예. 미리 먹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은 주말에 안에 혈액 속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동안에 이게 활성산을 돌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미리 먹으면은 중화제가 혈액 속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생기자마자 크게 싸우고 왔다가 대기술 먹고 미리.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웃으셨잖아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웃으셨는데 실제로 이 방법이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 방법이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토마토 아까 얘기 나왔죠? 우리 큐자인 세알에 토마토 한 20개분의 니코틴이 있어요. 토마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기름에 데쳐 먹는 게 좋아요. 새 거를 먹었을 때는 0.8%의 영양분밖에 몸에 안 들어갑니다. 배부르죠. 그래서 음식 문화가 높은 데는 토마토를 다 데쳐 먹거나 피자, 무슨 파스타 이런 데 해먹지 새 걸로는 잘 안 먹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큐자인 세알이 쌀까요? 토마토 20개가 쌀까요? 이게 싸고 편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읽어보시면. 단합스트레스는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는 몸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 암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노화를 유발시키고 또 하나 비만과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됩니다. 산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사과를 공기 중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면이 갈색으로 점차 변한다. 사과 표면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산화된다. 산소에 의해 과일색이 변하듯 우리 몸 세포도 손상돼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막과 DNA가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으로 발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얼마 전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죠. 인간의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대한 이해나 컨트롤 능력이 없으면 질병의 90%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활성산소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사람의 간세포에 활성산소를 투입한 후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활성산소를 투입한 지 48시간이 지나자 세포 밖을 둘러싸고 있던 세포 밖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100까지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세포는 세포막과 핵이 선명하고 동그랗게 유지되어 있지만 상하세포는 세포의 원형 자체가 파괴되어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 내 DNA나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지질을 산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세포에 큰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뇌신경세포에는 지질이 굉장히 타세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이 지질이 산화됨으로써 결국은 뇌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해서 치매나 파킨슨 디지즈 같은 신경학적인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네, 이분 말씀대로 활성산소, 이제 세 가지 스트레스인데 첫 번째 육체적 스트레스, 두 번째 환경적 스트레스, 세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 세 가지 스트레스를 활성산소의 주 원인으로 보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제 뇌질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산소가 DNA를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탈모 유전자가 원래 있었는 걸 발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탈모 유전자가 있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 많이 빠지는 거는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또 조금 더 이렇게 관절에 생기는 염증도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병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하겠죠.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콜라겐, 그러니까 관절, 이제 연골이나 혹은 힘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콜라겐이 파괴가 되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며 완성 관절염의 이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관절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쓰면 금방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축구선수들이 무릎 수술, 어깨 수술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써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그 활성산소가 관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관절이라 하면 힘줄, 관절의 연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연골이 딱딱해지니까 쉽게 찢어지는 것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 힘줄이 딱딱해서 쉽게 찢어지는 경우나 다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박사님들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관절에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큐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빠지는데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날 머리 감을 때 머리 많이 빠지는 거 다 느끼실 거예요. 열 받으면 머리 빠지는 거. 그러면 탈모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럼 큐자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90%를 다 큐자인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90%를. 그래서 큐자인은 저는 하루에 뭐 9알에서 한 30알 정도 먹는데 항상 복용하면서 몸을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중화시킬 수 있는 아까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활성산소. 보통 우리 박재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굳이 하는 얘기는 아닌데 담배 한 가지가 100조 개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스스로 활성산소를 몸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흡연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가장 나쁜 거 1위는 누가 뭐래도 흡연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이 나쁘다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이런 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 피가 나빠지는 원인 좀 선명하잖아요. 흡연은 건강이 나빠요. 이렇게 보면 막연해요. 흡연은 한 가지의 100조 개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좀 구체적이죠? 좀 더. 고지혈증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심장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었다. 동맥경화증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경장은 다 활성산소입니다. 많은 음식이라든지 또 흡연,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되고 이런 그 음식들이나 흡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것들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가지고 그게 더 심각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그 암세포를 살상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가 있게 되면 그 이동력도 떨어뜨리고 그 면역세포의 그 살상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는 뭐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거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니까.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 채소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활성산소 혹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는 물질이 안정화되는 그런 양상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에서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항산화 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원료를 항산화 식단에 공급함으로써 산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 돌려서 좀 얘기하면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야채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야채가 계속 먹는다. 그럼 세븐데이즈나 퓨전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거보다 쉽고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는 퓨전이 먹고 세븐데이즈 먹겠다.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 안 하면 건강 안 됩니다.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해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증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름을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기름을 보죠. 기름이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고 이 내장 지방의 역할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조금 나왔다 내가.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 있어 내장 비만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이 걸릴 확률도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유방암이다. 특히 복부 비만이 유방암에서도 그냥 전반적으로 살찐 사람하고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이 유방암을 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예후가 나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발도 많이 하고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방암을 예방하는데도 비만을 피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비만을 또 피하는 게 중요하고 59세 남자 환자의 위암수술. 그런데 시작부터 난항이다. 키 173에 몸무게 85kg인 이 환자의 뱃속에는 내장 지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예, 피 175에서 83kg.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배가 나왔다는 것은 배에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윗배를 좀 보셨고요, 아랫배를 좀 보시면. 모니터에 나타난 복강내 상태는 심각했다. 장 사이사이에 혈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뱃속은 두꺼운 지방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노란 덩어리는 장 사이막에 있는 지방인데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비대 지방이 생기고 이제 뚱뚱해지면 여기 이제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 대장암을 맡고 있던 종양을 어렵게 찾아냈다. 복부 비만이 심한 환자는 수술도 쉽지 않다. 혈관과 임파선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지방 소집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출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술하는데 한 2-30분 걸리는데 지방 뛰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아니면 안 돼서 복부 비만이 많은 사람은 일단은 작은 병원에서 안 받아요. 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에 대한 저 지방의 문제인데요. 근데 그 지방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인슐린 혈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배 속을 떠돌던 지방이 그대로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한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을 잘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혈관 구멍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동맥혈관의 벽은 매끈하고 탄력성이 높아 심장박동에 따른 피의 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진행 중인 혈관벽에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쉽게 백 속으로 녹아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곱창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쉽게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아까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활성산소와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성산소와 지방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븐데이즈나 조금 추가적으로 큐자임이나 효소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큰일 날 생각이에요. 안 먹어도 좋아요. 하루 종일 야채하고 과일 껍질, 과일 안쪽은 안 됩니다. 당이 많아서. 껍질만 먹고 있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 자식한테는 충분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거나 그 두 가지 솔루션을 가장 근접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미코제 포스팅이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맞춤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험난하고 또 먼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시장인 건 알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또 다시 한 발 후퇴하면 또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완수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텐데요. 보통 우리와 같은 회사가 인내와 끈기를 갖기 위해서는 꼭 세븐데이즈 하셔야 돼요. 이게 돈의 가치만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건강의 가치가 같이 있어야지 돈이 조금 안 돼도 이 회사 제품 속에 내가 건강을 지켰다는 그런 체험적 확신이 있어야지 더 완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드젠이 또 그것을 완수하는 방법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저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재선 선생님과 권희 선생님이 이런 모든 것을 결과로 내는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미코젠 포스팅의 가장 훌륭한 주인공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시간 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